안녕하세요, 여러분. ASMR 법전 낭독입니다. 오늘도 하루 5분 관세법 제2조 제1호 수입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수입이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괄호 열고,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괄호 닫고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괄호 열고,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 괄호 닫고를 말한다. 다시 한번 뜯어서 보겠습니다. 자, 수입이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때 반입과 관련해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하고, 또 소비 또는 사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한다. 또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여기서 관세법 제239조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239조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라는 표제하에 외국 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의 4가지 경우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 심사를 마치거나 또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또 세 번째 경우는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 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는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수입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또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이므로 수입을 구성하는 각 개념의 정의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이하에서는 그 주요 개념 중에서도 외국 물품, 우리나라, 반입 이 3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국 물품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는데요. 이건 관세법 제2조 제4호에서 따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르면 외국 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또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자, 이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 물품입니다. 자, 이때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도 첫 번째 예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여기에 이제 포함돼서 외국 물품으로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우리나라란 무엇인가? 자, 관세법에서 따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의미한다는 것은 다들 쉽게 아실 수 있겠죠. 자, 대한민국의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영토는 헌법 3조에 따르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이 관세법이 실효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이겠습니다. 영해는 영토에 접하는 일정 범위의 해역이고 영공은 그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외국 물품의 우리나라에의 반입이라는 것은 외국 물품의 대한민국 영토, 영해, 영공으로의 반입이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반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할 텐데요. 관세법이 반입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그 의미를 도출을 해내야겠습니다. 첫 번째 대법원 판례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공장에서 신고하지 않고 반출시키는 것이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원고는 반도체 칩 제조에 사용되는 골드 와이어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그 골드 와이어를 다른 보세 공장에 이제 수출용 원재료로 판매해서 보세 공장으로 운송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물품에 대한 반출 신고를 누락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보세 공장에서 보세 공장으로 옮기는데 반출 신고를 빠뜨려 먹은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세관장은 그와 같은 외국 물품의 미신고 반출은 결국 밀수입, 미신고 수입이랑 같다라고 봐서 여기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니까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고등법원의 판시 내용이고요.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관세법상의 수입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그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 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물품이 장소적으로 보세공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입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물품이 수입되었는지 여부는 내국 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갔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물품이 내국 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반출은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반출이 수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이제 내국 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이제 수입이다. 굉장히 이제 리딩이 되는 판시 내용이긴 한데요. 어쨌든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의 영역은 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어떠한 근거로 수입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는지 그 구체적인 근거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반입의 목적지인 우리나라는 보세구역이 아닌 우리나라의 일정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겠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물품들은 수입 원재료로 제조되어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되기 위해 다른 보세공장에 반입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점, 그러니까 수입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반출신고 의무는 수입신고 의무와 구별되고 위법성도 달리 평가됨에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미신고 반출 행위가 곧바로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인 제재 규정의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본 거죠. 세 번째 논거입니다. 관세법은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경우 외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이 미신고 반출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라는 취지겠죠. 자, 네 번째 논거는 관세법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도 관세관청의 관리, 감독권이 여전히 미친다고 보여지는 점.
그러니까 관세 징수 유예 물품의 행방 자체를 알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다. 여전히 관리감독권의 그 범위 하에 있기 때문에 자유유통 상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5번째 논거입니다. 피고가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외국 물품의 반출 신고 지연과 누락을 구분하여 양자 간의 법 적용을 달리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 이것도 이제 논거로 들고 있습니다. 2번째 대법원 판례 한번 보시죠. 자,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인데요. 자, 배출가스 시험 성적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었습니다. 그 유수의 해외 그 외제차들 관련이죠. 이 관련자들은 차량을 반입하지 않았으니까 조작해서 수입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대법원은 수입 신고가 수리되었으니 부정 수입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던 사안입니다. 판결 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괄호 열고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괄호 닫고 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 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감옥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 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 물품에 대해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 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 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 3번째 대법원 판례는 이제 선박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판결 요지를 바로 보겠습니다.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나라에 인취한다고 함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 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가 선박의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왕래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역에 들어온 것만으로는 그 선박이 수입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며 다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 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 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취적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의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도 위에서 말하는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앞선 내용을 러프하게 요약해 보자면 이 선박이라는 건 원래 성질 자체가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그 영역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라는 것만으로 수입으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본 거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기초에서 실제 사용에 제공이 되어야 수입으로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제적인 사용에 제공이 된다면 그 선박의 형식적인 국적이 외국이더라도 여전히 수입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어떤 취지겠죠. 다만 이 사건의 결론은 이 사건 선박이 수입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건에서의 이 선박은 여수항에 입항이 됐는데요. 이게 사실 보험금을 노린 방화로 인해서 이 사건 선박의 기관이 소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리를 위해서 예인선이 이 사건 선박을 여수항에 입항시킨 건데 이거에서 더 나아가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선박을 다시 수리해서 이를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관세법 소정의 수입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5분으로 끝나지 않는 하루 5분 관세법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